네, 반갑습니다. 임용시험들 보신다고 애썼고, 또 보고 나서 또 정답 맞춰보느라고 애쓰셨고, 예, 그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쓰고 나니까 추위가 막 강추위가 왔어요. 이번 임용에서는 특징이 정답이 명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채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온점 1점을 다 받을 건가 아니면 이제 감점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올해는 추가 점수라는 것보다는 감점 요인이 있나 없나에 따라 가지고요. 뭐 차이가 5점, 0.5점, 뭐 이렇게 1점, 0.5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수업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성적이 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한 마이너스 10, 뒤에서 한 마이너스 10 정도?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합격선을 두고 본다면. 예. A 타입에서 마이너스 10점 정도, B 타입에서 마이너스 10점, 그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5점에서 10점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디든지 합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최고점은 당연히 70점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넘으셨던 것 같고 봅니다. 제가 까다롭게 채점을 했는데 70점이 넘으시더라고요. 자, 1번입니다. 1번에 그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사정 도구의 명칭, 밀착, 이제 뭐, 그죠. 가족 밀착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주 우리가 접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니은의 관계. 그래서 관계에서는 단절된 관계다라고 해서 1.1점이면 되겠죠, 그죠? 1.1점이면 되고 이것도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내용이어서 문제풀이 할 때 그죠? 가족의 밀착도를 정의하고 그 특성, 작성 방법 순서 이렇게 연습했던 내용이에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에는 정신이고요. 치료적인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의사소통 기법이 단번에 이렇게 또 출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뭐 어쨌든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집에서는 우리가 연습했던 내용이고 대범위 가지고 했던 내용이고 그 안에서 다시 출제가 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올해 문제의 특징들이 기출문제를 다시 확장해서 다시 반출한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거 느껴지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범위가 더 확장될 것 같지는 않고 이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명확한 답안을 요구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A급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번 문제도 의사소통의 기법, 명칭을 써라. 순서대로 써라. 반려견 때문에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인지 더 얘기해 주겠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얘기해 주겠니?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명료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모호한 생각이 있는 것을 언어화할 때 정서나 감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은유적이거나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명료화입니다. 1점이에요. 그죠? 10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이 죽었어요. 그래서 눈물만 나고 잠도 못 자요. 금방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심, 비치료적인 의사소통 기술인 것이죠. 해석하고 저희가 문제풀이하면서 연습했던 게 연습했던 것이 나라면 그렇게 실망스러워하지 않을 거야. 대부분 여기 3학년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한단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안이 안심 또는 일시적인 안심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안심 좋고요. 일시적인 안심 괜찮아요. 둘 다 뭐 상관없이 1점, 5점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자, 3번 갑니다. 내가 이거 잘 못하네. 자, 3번. 보건교사와 동료 교사의 대화 내용에서 미안. 자, 검사 항목의 명칭과 발생 부위라고 했어요. 이거 꼭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달에 요게 종합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 1회였죠. 1회 모의고사 11번에서 자궁 경부암 내용을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에 톡 정리하면서 전체 톡에서도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 검진, 여기 문제 중에서 암 검진 중에 기준에 있는 자궁 경부암의 검사 항목을 말하는 것이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암 검진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건강검사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사 기준에 대해서도 출제를 한번 했죠. 모의고사 출제한 내용에서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하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강진단 검사를 출제하면서 검사 이름을 물어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검사 이름을 얘기하면 당황스러울 거다라고 그 말씀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7개밖에 없으니까 검사의 이름을 꼭 알고 검사 방법하고 이름하고 기억을 하시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제가 두 개나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모의고사에서 안 했으면 모를까? 모의고사에서 치렀던 내용이고 검사 항목 자궁경부암 검사는 이름이 뭐예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좋고요. 파파 니콜로 도말 검사 좋아요. 팝스미어 좋습니다. 네, 다 오케이 1점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 왜 여기를 검사를 하느냐, 세포진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왜 여기냐 부위가 꼭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험도 받고. 그래서 그 부위 어디예요? 평평, 원주, 상피, 세포, 접합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여기 모의고사 문제에서도요. 문제가 뭐였느냐면 작성 방법에 자궁경부암 발생 호발 부위 니은을 써라 라는 거였고 또 검사법을 명명하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해서 이걸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틀린 문제는 없어야 되는 걸로 자 했고요.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4번 은근 문제죠. 은근 문제여서 심폐소생술 합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바닥에 쓰러졌다. 심폐소생술 실시를 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했고 그리고 자동 재세동기가 도착해서 재세동을 실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가볍게 30대 2 1점 확보했고요. 니은의 사용 방법에서 전원을 켜고 그러니까 재세동을 사용하면서 전원을 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예요? 이 패드를 부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패드의 부착 부위를 열심히 적어주셨지만 뭐 패드 부착만 쓰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추가 점수는 더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은근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했냐면 2개의 패드 부착하는 부위까지 쓰라고 그랬습니다. 방법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라라는 문제로서 접근을 해봤었던 거죠.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죠. 그리고 자동 재세동기에서 올해 제가 작년에는 올해 제가 유난히 강조했던 게 패드 부착하는 거였어요. 패드 부착 부위를 강조를 했어요. 만약 재세동기가 나온다면 패드 부착하는 게 이번에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그대로 출제는 됐어요.
자, 4번까지 갔고요. 5번. (5번에서) 학생 안전 교육입니다. 학생 안전 교육 계획. 자, 이게 21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이게 다시 반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학생 안전 교육의 7대 영역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눈치가 있으면 이번에 재난이 너무 크게 났으니까 재난 안전 교육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를 찍어도 찍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안전교육 계획 자료의 일부에서 기억이 7대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안전교육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수립 시행자, 이제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시행자 누구? 학교장이죠. 제가 이거 안전교육 학교 보건 법령을 얘기를 하면서 학교 안전의 모든 책임은 누가 있다? 학교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저기 이태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나라의 책임은 행정부 장관이 지니지만 학교에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을 기억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대부분 학교장이라고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영역이라고 하니까 재난안전교육, 그 다음 디귿에 들어가는 예방법 중에서 자, 소음 감소를 위한 공학적 조치. 자, 공학적 조치라고 한다면 작업 관리 원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 관리 원칙이 다 들어가서 대치 방법도 괜찮고 격리 방법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은 이전에 출제 문제에서 자, 이전 출제 문제에서 요거죠. 자, 문제 풀이할 때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문제풀이 33번, 산업보건 문제풀이 33번에 저소음 기계로 변경하거나 방음장벽을 설치하는 이 디귿과 리을의 작업환경관리 기본 원리 중에 어느 부분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부분, 이 작업의 원칙 중에 예를 들어서 제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만 제시하면 돼서 저소음 기계로 변경하거나 방음벽 설치를 하면 된다, 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기출문제가 반출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거꾸로 제가 기출문제의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기출문제의 보기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귀마개를 사용을 한다. 오케이, 1점 갑니다. 그죠? 그리고 뭐 금속 두들기는 기계를 뭐 이렇게 자르는 기계로 바꾼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셔도 1점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못하지만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들어가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공학적인 조치니까 엔지니어링에 해당이 되는 거지 에듀케이션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탈락. 아니다. 그 외에 엔지니어링의 방법들은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시설을 변경한다, 물질을 변경한다, 이런 방법들 다 괜찮은 것인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죠? 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 교육 7개, 7개 표준안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이제 쭉 보시면 좋겠죠.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이나 신변안전, 약물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에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재난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고, 또 직업안전 있습니다. 직업안전도 만만치 않게 지금 중요하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니까 직업안전 부분도 직업안전의식이라든가 산업재해라든가 직업병, 직업안전의 예방관리까지 정리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자, 초등학교 보훈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입니다. 성장 발달의 개념에서 성장과 발달 개념. 제가 이거 아동에서 출제가 반드시 될 내용이어서 발달의 원칙과 성장 곡선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나오면 성장 곡선이 나오면 무조건 기호를 물어볼 거다. 라고 했어요. 그 기호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그래프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계통을 순서대로 제시를 해봐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림프계 이 정도만 물어본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체적으로 더 심각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고 니은은 한 번만 성장하는 거다. 딱 찍어서 제가 한 번만 성장하는 거 이게 나오면 신경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만 6, 7세에 이 뇌의 성장은 거의 끝난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계통 쉽게 접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두 번 있다. 1차 성징, 2차 성징. 예. 그래서 디귿은 2차 성징이죠. 이 2차 성징이 사춘기에 처음 발현되는 기간의 명칭을 성별에 따라 제시하라. 테너 스테이지 얘기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남자는 뭐부터? 고환. 여자는 뭐부터? 유방. 이렇게 발달된다라고 테너 스테이지도 문제를 풀면서 그 얘기를 또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의 그 기간들의 성장 발달 속도가 급속히 증가되는 이유 이건 축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월경 할 때 성장 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축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축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성선 체계가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면서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다량 분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궁금해하셔야 될 게 남자는 고안, 여자는 유방이라고 한 거가 맞는 거에 0.5점씩 배점이 되시겠죠. 그리고 뇌하수체 축,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체계 이 세 개의 축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0.5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죠? 예, 이것에 있어서 분비를 써줘야 또 플러스 0.5가 되어서 완전한 점수, 완전체 1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유방과 고환이 왜 발달했니?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유방은 에스트로겐 때문에 발달했고 고환은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발달했으니까 그것만 딱 쓰게 되면 반점이란 얘기죠. 어디서부터 왔느냐 해서 시상하부에서부터 성선축까지 와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0.5, 0.5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점수를 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게 완성된 답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거 두 번이나 했어요. 그죠? 모의고사에서도 요 그림하고 또 문제풀이에서 아동발달 22번 문제풀이에서도 요거 박스 네모 쳐가지고서 넣는 거 연습까지 다 했던 내용이죠. 신경형, 림프형, 생식기형 세 가지가 다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7번 문제 갑니다. 자, 장이 천공되어서 생긴 복막염으로 수술을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12장 궤양 때문이었고 12장 궤양의 원인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문제 기억의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복막염이죠. 복부 청진과 촉진의 신체 검진 결과 이건 복막염의 청진 시에 장음이 들리지 않는다 하고 촉진 시에 복근이 딱딱해졌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청진 시 장음의 소실 그리고 딱딱해졌다라는 거가 각각 1점씩
청진, 촉진의 결과가 1점씩. 그러니까 점수를 이건 뭐 그냥 날린 거나 마찬가지. 예? 그렇지 않아요? 야, 이러니까 이게 하나를 못 맞췄을 때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실수만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올해 너무 실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원인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이것도 못 맞춘 사람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못 맞추면 안 되지. 그럼 학교가 생각 말아야지 되지 않나? 어? 네, 잘 맞췄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 균이 위 속에서 생존 가능한 이유.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뭘로? 이거 문제풀이 과정에서 뭐라고? 진단검사 내용이 있잖아요. 위내시경 검사를 할 때 요소 분해 효소 검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요소 분해 효소 검사를 하는 이유가 암모니아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암모니아가 뭐예요? 알칼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체 내에서 암모니아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 분해 효소를 만들어서 알칼리로 만들어서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연습했죠. 뭘로? 요소 호기 호흡 검사로 했죠. 네. 요소 호기 호흡 검사로도 얘기를 했고, 요소 분해 효소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여러 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위점막 점액층에 침투를 해서 요소 분해 효소를 생성한다라는 거지. 점액층에 가서, 점막층에 가서 요소 분해 효소를 생성한다. 이게 암모니아를 형성하면서 중화를 시키더라. 뭐 이런 정도로 의미만 맞으면 돼요. 의미만.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되나? 요소 분해 효소를 생성한다라는 거겠죠. 요소 분해 효소를 생성하고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위산을 중화한다. 또는 뭐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위산을 중화한다. 그래서 요소 분해 효소라는 거, 요소를 분해한다라는 거 0.5점 들어가고요.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중화를 시킨다. 뭐 암모니아까지만 들어가도 0.5점. 요렇게 배점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7번 문제도 4분의 몇 점까지 가능해야 돼? 4분의 3.5는 가능해야 되는 거죠. 합격을 하시려면. 예, 최소한 4분의 3.5, 4분의 4점도 많습니다. 자, 이제 8번 가볼까요? 자, 코로나19. 그래서 집단검진 도구를 이용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집단검진에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는 지금 보건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했지만 영역 모의고사에서도 했고, 또 여기 보니까 11월 종합 모의고사에서도 또 했더라고요. 3번 풀었던데요. 문제 풀이로. 네, 모의고사 문제로 3번이나 풀었기 때문에 뭐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문제도 아주 쉬워요. 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내용에서 검사 도구를 확인하는데 코로나19 검사 도구,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가 있다라고 하고, 이 첨부 자료에 있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기역과 니은의 값을, 그러니까 민감도와 특이도의 값이죠. 값을 백분율로 산출해라. 자, 문제는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곱하기 100을 하라는 거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고 퍼센트가 적어지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거는 상대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퍼센트가 없으면 점수를 아예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다 매겨놓고 그리고 기역과 니은의 값을 산출해서 순서대로 제시해라라는 것과 반올림이 없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맞춰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계산 문제는 조건을 맞춰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산출 공식까지는 다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죠. 40분의 39 곱하기 100, 97.5%, 200분의 183 곱하기 100, 91.5%. 그래서 민감도와
특이도의 계산이 맞았나라고 하는 거고 1점씩 배점돼요. 그리고 양성 예측도를 정의하라 했기 때문에 이건 쉬운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검사 도구가 검사 양성이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 실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비율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죠? 예, 질병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 중에 실제 그 질병이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거. 그래서 출제가 되면 양성 예측도 그리고 위 양성도까지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는 관측자 간의 오차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관측자 간의 오차. 그래서 집단의 오차라고 신뢰도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됐어요. 이 신뢰도가 언제 출제가 됐냐면 98년도에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 신뢰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해가지고서 제가 집단 검진할 때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구, 사람이 측정하는 기술, 그죠? 교육하고 그리고 환경 조건을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측정자가 많아지게 되면 측정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측정자를 줄이면 오차가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했어요. 이거 문제풀이에서 여기서 요거죠. 신뢰도 증가 방법 3가지. 측정도와 숙련도와 측정 기술을 높인다.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한다. 요게 이제 관측자 내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측정자 수를 줄인다. 이게 관측자 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측자 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관측자 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측정자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관측자 간의 오차는 측정 범위를 이렇게 측정자 수를 줄여서 측정자 오차를 줄여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만약 뭐 도구나 또는 이제 교육이나 그죠? 기술을 교육시킨다, 도구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 간의 오차 범위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1점 마이너스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 관측자 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줄이는 내용은 발생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쓴 사람은 적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막 합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9번 문제. 자, 다음은 보건교사와 동료교사에 대한 내용의 일부에서 분만 중에 태아 감시 장치, 자, 이런 이제 그래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산모는 그래프 2와 같은 상태가 보입니다. 2와 같은 상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아 분만 시에 태아의 변화는 3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1인 경우에서는 조기 하강, 기억에서 후기 하강을 그래프 1이 후기 하강이고요. 그래프 2가 가변성 하강이네요. 그죠? 가변성 하강. 그리고 어떤 체위를 취해주는 게 좋다. 이 가변성 하강, 만기 하강일 때도 어떻게? 체위를 좌측위로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분만 시에 체위 문제 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내면서 만약 만기 하강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기 하강에서도 좌측위를 해야 된다. 원리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 이 체위가 산모로 나올 수도 있고 태아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모의고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 후기 하강, 만기 하강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그 경우에서도 좌측위를 취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셨어야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많이들 맞춰주셨고, 자, 이 그래프가 후기 하강이죠, 그죠? 후기 하강이고, 조기 하강인 경우에는 위가 그래프가 더 거칠고 올라가는 거 후기 하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2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가변성 하강이라고 봐야 되겠죠. 변이 하강. 그래서 초기 하강인 경우에서의 주로 문제는 아도 압박이고, 그 다음에 만기 하강의 주 문제는 제대 압박. 그리고 순환 부절, 가변성 압박의 원인은 제대 압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체위, 좌측이 그 체위의 기전을 서술해라 라고 그랬어요. 체위의 기전에서는 하나는 하나는 대혈관의 압박을 완화시킨다. 자궁 압박을 완화시킨다. 또 하나는 태아 관류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 0.5씩 이거 줄 수 있어요. 원점을 받으려면 자궁과 태반. 언제나 임신일 때는 엄마와 태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관점에서는 자궁의 대혈관 압박을 완화시켜준다 좌측이가 좀 편해지는 거죠. 0.5점이 있고, 태아인 경우에서도 태아의 혈류순환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뭐 다 좋아요. 그래서 0.5 이렇게 해서 해야 온점 1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프 2에 해당하는 태아 심박동의 양상의 발생 원인은 뭐예요? 가변성 하강이다. 변이성 하강, 가변성 하강이다. 원인은 제대 압박. 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0.5, 0.5 이렇게 해서 주면 되고, 제대 압박 시에는 모체의 체위와 상관이 없이 말초 저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CO2, 그 산소 분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 심박수가 저하가 되는 것이죠. 실제 이런 걸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쓰라랄 정도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냥 원인 제대 압박 정도로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게 또 궁금하실 거야. 후기 하강인지 조기 하강인지가 잘 모르겠다. 그죠? 안 그래요? 둘 중에 하나인데, 생각이 안 난다. 조기 하강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제대 압박이라고 했다. 그럼 점수가 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상대평가니까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답안으로서 채점은 해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좌측이라고 한 거 자체에 채점이 되고, 밑에서는 이제, 그쵸. 좌측이라고 표현을 해준, 조기 하강이어도 좌측이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좌측이 자체는 점수의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기 하강이라고 쓰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답은 맞았어. 그리고 또 조기 하강, 가변성 하강인데 제대 압박이다. 조기 하강인데 제대 압박이다 이렇게 썼다든지, 또는 후기 하강인데 제대 압박이다 이렇게 썼다든지, 원인을 따로 채점을 해야 되는 거라 제대 압박이라고 쓴 것만으로도 부분 점수는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네,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고 완전히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되셨나요? 또 질문할 게 있나? 여기서 질문할 거? 좌측이하고 그 기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그죠? 그래프 2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나겠지? 네, 그래프 2에서. 어쨌든 가변성 하강이라는 게 들어가면 0.5, 제대 압박이라는 게 들어가면 0.5, 이런 형태로 따로 분리해서 채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10번. 대기 오염과 관련돼서 원래 온실 효과 꼭 나온다고 제가 한 5번은 얘기한 것 같아. 올해 환경에서 나온다면 온실 효과. 에?
온실효가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특별히 이산화탄소도 문제지만 이거 6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했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출제하면서 모의고사 문제 똑같아.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물질을 4가지 제시하라 그랬거든요. 네? 온난화의 물질을 쓰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주요 오염 물질의 이산화탄소, 메탄, 염화불화탄소, 프레온가스, 이산화질소 있는데 요 메탄하고 염화불화탄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짝 얼어 있는 땅 있잖아요. 북극같이 완전히 남극같이 완전히 얼어 있는 얼음 말고 북극에 이런 살짝 얼어 있는 그런 땅들이 요즘 많이 녹으면서 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세균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메탄이 지구 온실 효과에 훨씬 더 큰 주범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 시간에도 말했지만 모의고사 보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문제지만 메탄이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온실가스를 각각 제시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만 쓰면 되는 거죠. 6대 온실가스, 그죠? 6대 온실가스에 니은하고 디귿하고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가불화탄소, 육불화황. 6대 온실가스를 다 쓰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죠? 어쩔 뻔했어. 근데 딱 제일 중요한 거 2개, CO2하고 메탄하고, 그것도 하나에 1점씩 배점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에 1점씩 배점인 거야. 얼마나 큽니까? 메탄 하나 안 쓴 게. 에?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만 기억만 하더라도 됐었는데, 이건 맞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기억의 정의 질문합니다. 온실가스의 정의를 물었어요. 우리가 늘 준비한 건 이제 온난화 정의 준비했고요. 같은 얘기죠. 그 온난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면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 이건 너무 부족하고, 온난화 자체가 복사열을 흡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는 것이죠. 복사열을 차단해서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함으로써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다라고 하는 복사열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야 이게 온전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온난화의 정의에서 온전한 정의가 되었듯이 우리가 온난화 연습했잖아요, 여기서. 아니면 이제 가스가 지구층을 비닐하우스처럼 씌워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씌워서 열을 다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가스다. 이렇게 쓰셔도 점수 받을 수 있어요. 1점씩. 자, 이산화탄소 1점, 메탄 1점. 자, 그리고 리을의 현상, 열섬 효과. 자, 이건 어디서 있느냐? 문제풀이 과정에서요. 환경 파트 문제풀이에서 대기오염 및 기상에 미치는 영향 6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기온 역전, 열섬. 이렇게 6가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각의 제가 요 정의를 쓰는 거를 문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 산성비, 기온 역전 현상, 열섬 현상 이렇게 정의. 그러니까 뭐든지 키워드 그리고 정확한 정의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기본이 된다. 근데 이것만 물어보더라도 얼마나 답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나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답에서 대도시의 수직적으로 들어선 대형 건물, 공장 이런 불규칙한 지면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공기 흐름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도시 가옥, 차량에서 방출되는 인공열에 의해서 인위적인 열의 생산량이 증가해서 도심이 온도가 변두리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도심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열섬 현상. 여러분 뭘로 쓰셨나요? 그냥 도심의 온도가 높은 거야. 이렇게만 쓰면 반점밖에 못 받겠지? 그죠? 도심의 온도가 주변보다는 높아. 왜 높은지를 쓰셔야지. 온실효과도 왜 온실효과가 되는지를 쓰고 온실효과다라고 써야 되는 거고, 얘도
왜 열이 올라가느냐? 인위적인 열이 굉장히 많으니까 에어컨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많고 차량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래서 제가 문제풀이만 자꾸 봐도 된다. 시험 전에 문제풀이만 계속 봐도 되실 거다. 모의고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 문제 빼고는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에서 전부 다 출제했던 문제잖아요. 다뤘던 문제고. 그 중에서도 찍어가지고 중요하다라고 해준 것도 얼마나 많아. 자, 11번 갑니다. 자, 이번에 신생아에서 출제가 된다면 제가 핵황달 나올 거라 그리고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핵황달이 나올 거다. 신생아에서 나올 거 그거 하나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가구직하고 그렇게 찍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출산하라 고생했어요. 미숙아로 태어났으니 빌리루빈 수치가 20으로 증가했다. 수치, 빌리루빈 수치까지 제가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뇌 손상의 위험이 있다. 이게 핵황달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또 간 기능이 미숙해서 글루크론산 효소가 활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리적인 황달이 생기는 미수가 신생아들에게 황달이 생기는 이유가 간이 미숙하고 이 효소가 부족해서 활성도가 떨어져가지고 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다행히 또 이 활성도가 떨어져서 어떤 빌리루빈 대사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요 정도만 질문을 한 거예요. 아주 쉬운 질문을 했다고 전 봐요.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되는 질환명은 뭐죠? 핵황달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못 쓴 게 뭐겠어요? 여기서 기억에 해당하는 질환이 초기에 소실되는 신경계 반사. 야, 신경계 반사가 올해 한 번 더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이들 망했습니다. 많이들 망했어요. 뭐 바빈스키로 일관했다든지 쓸 게 그래서 왜 바빈스키 썼냐 물어봤고 내가 했더니 쓸 게 없어서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생각나면 모로반사가 생각나야지 왜 바빈스키 생각나요? 바빈스키는 뇌압 상승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 모로반사만 생각이 났더라면 자, 모로반사는 근데 이 반사의 개념을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로반사 자체가 1점이고요. 모로반사 썼으면 이번에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기전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반사 개념에서는 두 가지가 얘기가 돼야 돼요. 모로반사 자체가 어떤 거예요? 갑자기 확 떨어뜨려가지고 화들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표현이 돼야 되니까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화나 또는 갑작스러운 소리, 변화죠. 갑작스러운 진동, 소리 이런 것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자극을 주라는 거 하나 떨어뜨리거나 뭐 소리를 낸다거나 다 좋아요. 갑작스러운 자극에 반응을 한다. 0.5 그리고 그랬을 때 완전하게 쭉 피면서 외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표현이 되면 0.5점을 줘요. 뭐 두 팔을 벌린다, 뭐 손가락을 어쩐다, 뭐 포옹하는 자세다 다 괜찮아요. 쫙 핀다 이 의미가 들어가면 0.5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온점 1점이 되려면 갑작스러운 어떤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핀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서 1점, 완전한 1점이 돼요. 자, 그럼 니은의 빌리루빈 대사 작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나? 여기서 영역 모의고사 6회에서 제가 이거 핵황달 출제를 했어요. 핵황달 출제하면서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생리적인 황달의 광선요법이 혈중 빌리루빈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전 이유, 모유 수유가 황달에 도움이 되는 기전하면서 생리적인 황달에서 여기에 세 가지 이유죠. 간 기능의 미숙 때문에 낮은 알부민 농도와 간 효소 부족, 그리고 적혈구 파괴와 간 기능 미숙, 장세균 요 세 가지 이유로 생리적인 황달이 나타난다 해서 그 기전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고 특히 간 기능 미숙에서는 이 효소 생산이 안 돼서 요거죠. 효소 활성이 부족해서 직접 빌리루빈으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미숙아들은 간접 빌리루빈 수치가 매우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리루빈하고 같이 출제가 분명히 될 거다라고 했고, 또 영역 모의고사 여기 6회 그 다음 문제로서 핵황달을 정의하고 핵황달 발생의 기전을 설명해라 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각한 뇌에 손상이 일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질문했으니까 핵황달만 물어봤으니 얼마나 쉬워. 자, 그래서 요거 답, 마지막 답이죠. 니은 효소가 부족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직접 빌리루빈으로 전환을 못한다. 그래서 간접 빌리루빈 수치가 높다. 요것만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간접 빌리루빈이 직접 빌리루빈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요게 들어가면 1점. 됐습니까? 네. 이제 정말 핵심만 질문을 할 건가 봐. 그럼 난 더 좋죠. 핵심은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자, 12번. 제 조카가 조현병으로 진단받았어요. 원래 조현병이 나오는데 정신장애 나올 게 조현병하고 수면장애하고 섭식장애하고 제가 그죠? 예, 물질장애 나오면 알코올장애하고 그렇게 찍어드렸었는데 다 나왔죠? 조현병이 나왔고 수면장애 나오잖아요. 수면장애 그대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 망상과 지리멸렬, 자 보세요. 그래서 제 조카가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조현병은 현실과 비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흔한 증상으로 망상, 지리멸렬, 환각이라고 얘기했는데 망상과 지리멸렬. 유난히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치르면서 지리멸렬에 대한 정의를 2번, 3번 불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리멸렬이고 이게 엇나간 사고고, 사고 과정의 장애와 사고 내용의 장애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엄청 강조했던 건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11월 마지막 모의고사 가성 파킨슨 약물 있죠? 약물의 부작용으로 가성 파킨슨병, 정자불능증, 근긴장 이상증 요거 나올 거라 했는데 여기 나왔죠. 그리고 리얼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얘기해 줘라. 자, 기억과 니은의 개념을 순서대로 쓰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요거 모의고사 3회 11월 달 마지막 모의고사였죠. 여기서 사고 과정의 장애하고 사고 내용의 장애를 얘기하면서 사고 과정 장애 중에 망상의 정의를 알려드렸거든요. 현실 상황과 맞지 않으며 그 사람의 교육 정도나 논리적인 설명에 시정되지 않고 교육 정도나 문화적인 환경에 걸맞지 않은 잘못된 믿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게 부분 점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체가 돼야 1점이고요.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논리적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믿음, 뭐 잘못된 믿음, 뭐 이런 형태의 그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0.5점을 더 추가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현실과 맞지 않다, 현실에서 논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전제가 있고, 그리고 그릇된 믿음이다, 비현실적인 믿음이다, 뭐 비논리적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이 들어가야 또 0.5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리멸렬. 지리멸렬은 그 사고 과정의 장애로서 제가 또 이거 지리멸렬을 엄청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고나 말에 있어서 논리나 문법적으로 앞뒤가 연결되지 않아 줄거리가 없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앞뒤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엄청 강조했어요. 그죠? 논리나 문법적으로 앞뒤가 연결되지 않다. 스토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상황, 그 상황들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을 유발하는, 저는 디귿을 쓰라고까지 했는데 가성 파킨슨, 정자불능증, 근긴장 이상증, 이걸 유발하는 부작용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추체 외록의 증상이었죠. 네, 추체 외록의 증상만 쓰면 1점. 자, 저희도 똑같이 문제를 제가 똑같이 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나타난 대증상을 명명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뭐였어? 혀가 나와서 벌레처럼 꿈틀거리고, 저는 이걸 풀어가지고 근긴장이 TD하고 가만 정자불능증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 추체 외록의 증상이다 라고 나왔어요. 요거 정의까지 쓰라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쉽게 나온 거지. 나보다는 훨씬 쉽게 냈던 것 같아, 문제가. 다행이죠 뭐. 자, 그래서 질이멸렬하고 추체 외록의 증상만 있으면 돼요. 제목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에서 요거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았는지 혹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건지 얘기해주는 방법. 뭐 머리를 끄덕끄덕 해봐라, 뭐 해주고 또 끄덕끄덕 해봐라, 이렇게 반응하는 방법. 실전 연습이죠. 새로운 행동의 연습과 피드백. 근데 새로운 행동의 연습과 피드백만 쓰시는 분도 계셨고 새로운 행동의 연습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그 정도도 괜찮아요. 괜찮아서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정도를 표현한 책들이 있어서 그 정도도 1점 받을 수가 있구나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가지 문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몇 점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응? 우리가 시험 문제 본 것만, 그렇잖아. 수업 시간에 시험 본 것만 따지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가 되려나? 자, 1번 문제. 요거 만점 받아야 되잖아요. 2번 문제. 요거 명료하고 안심. 자, 합격하려고 그러면 2분의 1점.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점 하나지. 그리고 3번 문제. 자, 자궁경부암의 내용은 만점, 2점. 마이너스 될 게 없어요. 그 다음 4번 문제. 30대 이와 전기 패드 부착하는 거 마이너스 되면 안 되겠지? 자, 5번 문제. 요거 학교장, 재난안전교육, 네, 공학적인 조치. 4분의 2점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4분의 2. 2점은 최저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 그럼 3점 마이너스 됐어. 그 다음에, 요거. 성장 발달 곡선. 자, 림프계, 신경계, 고환 유방. 이거 다 맞으셔야 되는 거니까, 요건 마이너스 될 게 없어요. 없어. 마이너스 됐다면 떨어진 거야. 아니, 컷라인에서 조금. 다음에 만회해야지. 자, 그 다음에 7번. 장천공하고 헬리코박터균. 그럼 여기서는 3점. 그죠? 청진, 촉진 맞고 헬리코박터는 맞았다 하면 마이너스 1점 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기전 틀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점이야. 그 다음에 5번 문제, 8번 문제, 벌써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에서 네, 관측자 간의 오차 하나 정도 마이너스 시킬 수 있겠죠. 마이너스 5점이에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에서는 만기 하강 좌측이 그리고 제대 압박, 뭐 하강하고 제대 압박 정도만 뭐 마이너스 시킨다 하더라도 4분의 2는 받으셔야지. 이거 좌측이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2점, 마이너스 7점. 그 다음에 10번에서 온난화의 원인 물질. 뭐 온난화를 정의한다거나 원인 물질을 못 쓰지도 않고 열섬 현상에서도 이게 1.5점을 다 마이너스 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온도가 올라간다 정도는 다 있으니까. 뭐 다 해서 마이너스 1점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8점이야. 11번에서 빌리루빈
핵황달, 우리 연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틀릴 수는 없고, 모로 반사가 통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통으로 날리면 이게 이제 모로 반사 이 점이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12번은 틀릴 게 없어요. 우리가 연습한 게 너무 많아서 새로운 행동의 연습과 피드백 정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1점인데, 이렇게 한다면 제가 아까 후하게 마이너스 시켜준 게 있으니까 A 영역에서 컷9은 마이너스 10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마이너스 10점 정도가 돼야 제가 얘기하는 여기 가도 합격, 저기 가도 합격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여기가 A타입입니다. 그럼 40점 만점에 30점이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릴 게 이거밖에 없어. 그것도 맞았으면, 그러니까 뭐 점수들이 좋으신 분은 A 영역에서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5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신 분들은 다 서울을 쓰셨더라고. 아무래도 그래서 서울은 컷9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쓰신 분들이 다 서울 분이셨어요. 서울 지원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지방에 이제 지원하신 분들은 10점이 넘어가시는 분들 꽤 있으셨고, 10점에서 15점,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컷9은 뭐 기대를 한다면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지방으로 간다면 이런 거고, 또 모집단의 구성원을 답안을 봐야 되잖아요. 모집단의 구성원 답안이 너무 이렇게 헐비다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까지도 뭐 해주지 않을까라고 채점이 되겠지만, 올해는 워낙 이렇게 선명하게 채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채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끊고 쉬었다가 B타입 가겠습니다.